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블로그에 걱정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부동산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으신데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립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꼭 공유드리고 싶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저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나온 중요한 통계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6주 만에 다시 확대가 됐다는 거죠. 최근 5주 연속 계속 감소했다가 다시 확대가 됐는데, 서울 지역은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31%로 0.06%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하락폭이 확대됐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75%로 큰 폭으로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규제 완화 약발이 다 했다고 평가를 했어요. 자, 일단 경기도 지역은요, 이게 전세 가격 하락세가 지금 멈추지는 않고 있어요. 마이너스 1.16%입니다. 이거 한 주 만에 마이너스 1.16%면요, 폭락세예요. 여전히 전세값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역전세 급매 출현이 지속되고 있고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통계를 보고 데드캣 바운스라는 주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일시적인 수요가 몰렸고 호가가 올렸더니 다시 제자리에 간 것이다. 이거는 반등이 아니라 그냥 데드캣 바운스다. 이때 판 사람이 대박 난 거다.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통계가 그렇게 증명이 되니까요. 하지만 저의 생각을 바꾸는 데이터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파트 거래량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24년 1월에 1111건이 등록됐습니다. 석 달 만에 아파트 거래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10월 달에 560건이었는데 현재는 1011건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1000건을 돌파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 등록 가능한 기간이 한 20일 가량 가까이 남아있다 보니까 추가로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이 좀 달라졌다는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월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다 아는 정보예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전후의 초급매가 지금 빠르게 소지되면서 그 거래량이 지금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1월 거래량 지금 1400건대 그 이상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요, 여전히 바닥 수준의 거래량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400건 찍혔다고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고 하면 솔직히 놀림거리예요. 3000건 이하면 진짜 거래량 적은 거거든요. 3000건도 적은데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시장 회복 신호를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초급매가 거래된 건 다 알고 이게 수도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린단 말입니다. 자, 올린 호가에서 거래가 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안 사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초급매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초급매에서 조금이라도 가격 올리면 안 산다, 이런 수요자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2월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왜냐면은 초급매 거래 이후에 상승한 호가의 거래가 될 것인가를 2월 거래량에서 체크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대단지 위주 거래, 지금 매모드급 대단지 낙폭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고 수요가 강하게 또 달라붙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대단지 위주 거래에서 과연 중소규모 단지, 그동안 거래 없었는데 간간히 나오는 초급매, 이거 잡고 호가도 올라가고 그것까지 거래가 될 것인가, 이것을 2월 거래량에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거래량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월 9일 기준으로 88건입니다. 솔직히 이 88건 데이터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등록 가능한 거래 기간이 50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워낙 중요한 상황이라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반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솔직히 객관적으로 지표로 증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현장에 지금 가보신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달라졌다, 거래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2월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당장 이번 달에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2월 거래량 데이터 나오기까지 기다리기는 솔직히 너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2022년 중 가장 거래가 많았던 시기는 2022년 4월 그리고 5월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1700건대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럼 이때 거래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 4월 9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거래량을 봤더니 5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기준 5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46건이에요. 현재 2월 아파트 거래량 9일까지 데이터보다 부족하죠. 자, 그럼 불확실성이 많지만 9일까지 88건의 거래량 등록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던 시기를 봤더니 2021년 7월 9일 7월 아파트 거래량이 83건이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에 전체적인 거래량이 몇 건이었다? 470건이었다는 거죠. 자, 솔직히 이건 정말 한정된 데이터로 추론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거래량을 산출하기보다는 그냥 흐름을 본다는 거예요. 2월 거래량이 4,000건이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실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체크를 해보자는 건데, 확실한 거는 2월 거래량이 1월보다 감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수도권 전체에서 매수자가 이전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게 아직 지표로 나타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요. 실제 2월 한정된 데이터로 추론했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2019년 헬리오시티 역전세난 상황 기억하시죠? 자, 역전세난 딱 터지니까 5,000건도 거래량이 적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에서 1,700건대로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2월달은 1,459건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매달 거래량이 1,000건씩 늘어나요. 2월 거래량이 1,459건인데 3월 거래량 2,200건, 4월 거래량 3,000건, 5월 거래량 4,000건, 6월 거래량 6,900건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월 거래량 추세가 1월보다는 더 많을 거라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추세가 이어지고 3월 거래량도 이런 방식으로 체크를 해보면 시장 분위기를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닌지는 거래량 유입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거래가 계속 유입된다는 거는 호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가격의 수요가 붙고 있다는 의미, 더 넓은 범위에서 매수자가 나타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물론 시장이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악재도 존재해요. 지금 다시 시장 금리가 상승 추세로 들어갔습니다. 국채 금리가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2월 5일 날 발표됐었던 미국 고용 보고서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긴축에 대한 공포가 채권 시장에서 다시 반영이 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4%에서 3.6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민국 채권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죠. 자, 최근 아파트 수요 증가에 큰 역할을 했던 5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월 3일 날 3.887%까지 떨어졌거든요. 국채가 아니라 5년물 금융채 금리가요. 자, 그러다 최근에 4.1%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 중심으로 나왔던 3% 대출 금리가 다시 4.1%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제작을 했었던 당장 주택담보대출 금리 3%가 보편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1년물 금융채 금리는 여전히 3.5%입니다. 지금 3.591% 기준금리하고 지금 10bp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낮았을 때가 3.536%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채의 1년물 금리가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채권 금리예요. 솔직히 5년물 금융채 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코피스 금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상품이 이 코피스 금리와 연동되는데, 얘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까 반응이 되게 늦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이 다 낮은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일부 상품만 3%대로 낮아졌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변동금리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신규 코피스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나오는 단기 코피스 금리는 3.53%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럼 4.29%에서 3.5%까지 낮아질 여력이 있는 거예요. 3.5%는 아니더라도 3.6% 수준까지 낮아질 여력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게 한 0.7%포인트가 되는데, 이것을 2월에 한꺼번에 반영할지 3월까지 나눠서 반영할지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두 달에 걸쳐서 이런 낮아진 추세를 반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매매와 전세 시장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쇼킹 부동산이 최근 전세 시장이 1분기가 지나면 개선이 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원래 1분기에 입주 물량이 상당수 몰려있는 전통적인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코피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서 1분기 지나고 2분기부터는 현재보다 훨씬 부담이 적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보편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영상을 제작하는 중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때 3.68%까지 갔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영상을 제작하는 시기에 3.58%로 거의 10bp 가까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5월 FOMC의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감을 갖고 있고 그 이상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내 인하 가능성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미루는 추세인데 일단 지금 당장 1월 고용보고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모든 통화정책을 예상하기 너무 빨라요. 추가로 물가와 실업률 지표를 더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3월 FOMC에서는 0.25%포인트 올린다는 거 다 알고요. 4월엔 FOMC가 없거든요. 5월에 FOMC 때 금리를 올릴지 말지는 더 나오는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가 지표죠.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요. 미국 1월 CPI입니다. 일단 지난 12월 달에는 6.5%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9%에서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1월 CPI, 2월 14일 날 발표되는 1월 CPI 시장 예측치는 6.2%예요. 그런 CPI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월가에서 경계하는 거는 최근에 중고차 가격이 수요가 좀 늘면서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네요. 얘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혹시 월가의 예측대로 물가가 안 낮아지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덜 떨어지면 어떠지? 노동복 고용보고서도 있고 이거 굉장히 쇼크가 될 것 같은데 경계가 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결과 CPI 결과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아파트 거래량 증가 추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일단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다시 하락폭을 키우고 이게 데드캣 바운스다 이렇게 선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월 아파트 거래량이 좀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추세 3월까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게 진정한 회복인지 아닌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금리 상승에 3%대 대출금리가 실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5년 대출 상품 말고요. 이제 정말로 많은 대출에 영향을 주는 코픽스 금리가 15일 날 발표되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됩니다. 이것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채권 금리, 국채 금리는 결국 미국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에 연동되는데 1월 CPI가 또 다음 주에 발표가 되죠. 이것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일에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 전세 매매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단기 코픽스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게 낮아진 단기 코픽스를 2월 16일부터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3월 16일까지 나눠서 반영할 것이냐 좀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시장 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는 건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블로그도 있는 거 아시죠? 쇼킹 부동산의 더 솔직한 생각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추천드리는 청약이나 변경된 부동산 제도 같은 거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에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정보 빨리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